허위 보도로 문화방송 뉴스 브랜드와 사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TV조선과 미디어오늘에 대해 MBC가 공식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 거짓 보도와 이를 확대 유포하는 구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김태래 기자입니다. MBC는 오늘 모 방송사 사장 정윤회와 독대했다라는 제목의 허위 뉴스 리포트를 방송한 TV조선에 대해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규명,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정정 보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그리고 향후 진행될 수사 등 법적 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 등입니다. MBC는 공문을 통해 TV조선이 사실과 정확성이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적 단정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다른 매체에 자사 보도가 확산되도록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등 선정적인 목적으로 MBC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의 허위 보도 이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기관지 격인 미디어오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MBC 안광한 사장의 실명을 제목으로 뽑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어 언론노조 그리고 이와 연계한 특정 성향의 일부 단체들은 MBC 사옥 앞에서 기자들을 불러 집회를 열고 허위 보도를 사실인 양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의 허위 보도가 특정 정파의 매체와 단체들에 의해 사실로 포장되고 단계적인 확산을 통해 정치 공작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MBC의 뉴스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고 문화방송 사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MBC는 월요일 TV조선 담당자와 미디어오늘 기자 3명에 대해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네, 사건이 굉장히 언론계에서 나름 되게 회자가 많이 됐던 사건인데요. TV조선이 정윤회 씨가 안광한 사장, 전 안광한 사장과 정윤회 씨가 이제 독대했다는 내용, 그 당시에는 이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가 실명을 공개했는데 보도가 저렇게 나가니까 마치 자오학적이 된 것처럼 해서 마치 MBC를 상대로 그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성향이 다른 두 언론사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됐을 정도로 지금의 MBC 상태는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 보도가 나오고 아마 그 다시 TV조선이 정윤회 씨를 만나서 실제 자기가 만났다라는 증언을 이끌어냈죠. 그 다음에는 소송이나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간 상황이고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그 지금 MBC가 특히 이제 매체 전문 언론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소송의 개수는 사실 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형사 민사를 다 합치면 10건 정도 됐고요. 거의 10건 정도. 이건 뭐 MBC뿐만 아니라 공영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 연합뉴스 다 합치면 한 10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한 건도 진 적이 없었죠. 다 이겼는데 문제는 저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리 그 강심장을 갖고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불려가고 또 재판대로 저희 담당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간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 법적 쟁송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취재하러 왔나 소송하러 왔나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네들이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거는 이제 회사에서 여기 박성재 기자도 계시지만 법무팀에서 일괄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마치 저거를 특정 세력에게 나 이렇게 지금 얘네랑 소송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듯이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행각들을 국민이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사유화해서 보도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MBC와의 소송을 굉장히 피곤해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동안 MBC를 맡아왔다가 잠깐 이제 소송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른 기자가 왔는데 그 다른 기자 저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그 취재를 해서 쓴 건데 또 소송이 걸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박성훈 대표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셨다가
그렇게 또 형사고소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과 비난과 모욕과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소송이 이기기 위한 목적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판판이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조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액이 무려 그때 보도되기로는 거의 48억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16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관련한 소송 비용이 거의 이제 50억에 육박하는 그래서 자기 사죄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이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사유화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의 MBC가 보이고 있는 소송의 행태고요. 실제 많은 그 매체 전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실제 회사를 많이 떠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여성 기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김장겸 지금 사장이 보도국에 계실 때 찾아가서 이제 취재 요청을 했다가 그게 이제 무단 침입으로 이제 형사고소까지 해가지고 실제 판결도 좀 그런 식으로 났어요. 그게 일부 인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 좀 전과의 기록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소송으로 기자들을 괴롭히는 그 악랄한 방법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KBS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옆에 성재호 본부장도 계시지만 그 KBS 보도국 간부들이 사조직을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상화 모임이라고 해서 그 KBS 기자협회를 정상화하겠다, 정상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간부를 포함해서 기자 100여 명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KBS 그 뉴스 옴부즈맨이라는 프로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 프로에 나와서 자기 보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을 받고 전문가들로부터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제가 묶어서 음영 처리를 한 다음에 발언만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청와대 직원일까요? 아니면 국방부 대변인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그 뭐 사드면 사드 뭐 그 관련한 국정원 관련한 의혹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 실루엣을 이렇게 하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카드 뉴스라고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들은 다 KBS 보도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고소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한 말로 만든 그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좀 뜸해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KBS MBC 공영방송 간부들이 그 기자들을 상대로 보인 그 소송 행태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영상을 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취재를 지금 그 김민식 드라마 PD와 관련한 취재도 지금 현장을 다 맡고 있거든요. 통제하고 있고 그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그 아예 원천 봉쇄하는 그런 언론사가 지금의 MBC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안녕하세요. 김종래 김대현 기자입니다. 어제 연락드렸었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몸으로 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장님! 이렇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아니. 기자의 취재를 이렇게 막으셔도 되냐? 아니, 기자의 취재를 이렇게 막. 좀 물리적 행사 아닙니다. 찍지 마세요. 솔직히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다 막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거 막으시면 안 되죠. 뭐 일상적으로 MBC 간부들이 방문진을 방문할 때 업무 보고차 방문할 때 그냥 취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라서 보통 직접 저렇게 좀 가서 그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를 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질문도 못하게 오히려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금 김민식 드라마 그 PD가 지금 징계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사위 소명 시간을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굉장한 주목을 받으면서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페이스북 라이브나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들이 MBC의 로비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본부장이 되신 최기아 전 보도국장의 경우에는 저희 기자한테 이제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취재하면서 이제 취재주 정작 전화를 드리면 욕설을 하고 그래서 욕설국장이라는 별명이 됐죠. 그리고 미디어 옹물이라든지 아니면 한겨레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걸레라든지 거의 일배 수준의 용어를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자인데 피해자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들이 이렇게 솔직히 막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새 정권이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PD 수첩 제작 중단한 PD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린다든지 보다 더 지금 강대강으로 왔던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글쎄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한 줌의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상암동에서는 적지 않게 태극기 부대가 여전히 그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상암동에서는 여전히 태극기 한 줌의 그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 권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적인 청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의 김장겸 MBC 사장이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고 고대영 KBS 사장 이인호 이사장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 KBS, MBC 안 본다 외면을 하면 더 지금 날뛰는 상황이니까요. 면밀하게 감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